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시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마야 내에서 폴리곤의 하드 엣지와 소프트 엣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이 폴리곤의 하드 엣지와 소프트 엣지 상태에 따라서 노멀 맵 베이킹을 했을 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마야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마야를 띄우고 간단하게 폴리곤의 플랜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 디비전은 양쪽 다 1로 만들어서 그냥 정사각형이 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선 그 그리드의 아랫방향, 그 Y축의 아랫방향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까맣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 방향을 보면 회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을 한번 돌려보기도 할게요. 돌렸을 때 지금처럼 아랫면은 검게, 윗면은 회색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건 기본적으로 마야 설정이 디폴트가요. 자, 여기 라이팅에 가서 열어볼게요. 여기 투 사이디드 라이팅 해야 되는데, 자, 한쪽 방향에만 빛이 영향을 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뷰포트 상에서.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앞면 뒷면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런 구별이 필요 없고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회색으로 제대로 보였으면 하는 분들은 투 사이드 라이팅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끄고 디폴트 상태에서 다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면 뒷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데요. 앞면 뒷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데 그 앞면 뒷면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선 이렇게 그죠? 블랙과 회색의 차이로 구별도 가능하지만, 자, 여기 디스플레이에 와서 폴리곤에 가서 여기 보시면 페이스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스 노멀. 이 페이스 노멀을 가지고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페이스 노멀을 켰습니다.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 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페이스 노멀이고요. 자, 우선 노멀이라고 하게 되면 법선이라고도 합니다. 법선은 뭐냐면요. 자,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면이 있죠? 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법선이라고 하는 건 이걸 기준으로 항상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선 자, 노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스 노멀 방향에 의해서 폴리곤의 앞면과 뒷면이 구별된다라는 거 우선 한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선 그 폴리곤을 한번 제가 크리에이트 폴리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점을 4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요, 지금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4개를 찍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했을 때 왼쪽과 동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폴리곤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자, 요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블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뒷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돌려볼게요. 돌리시게 되면 아래가 회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버텍스를 방향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이 구별된다라는 거, 그것만 우선 좀 이해를 해보시라고 해서 살펴보여드렸고요. 선택을 하고 자, 페이스 노멀을 확인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쪽도 페이스 노멀을 체크를 하고요. 보시게 되면, 그죠?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노멀 방향에 의해서 지금 앞면과 뒷면이 구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우선 이 페이스 노멀이 하는 일을 하나를 살펴보셨는데, 그 다음은 이제 페이스 노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사실 이 페이스 노멀이 해주는 일은 빛을 받았을 때, 자, 이 면이 어떻게 빛을 받아서 표현이 될지, 쉐이딩이라고도 하죠. 자, 어떻게 그려질지를 결정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노멀 방향이. 자, 우선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90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렸고요. 자, 그리고 잠깐 우선 정리를 하고요. 자, 90도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라이팅 가서 올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라이트가 정현된 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라이트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네, 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면에 100% 완벽하게 지금 닿고 있는 상태고요. 자, 100%라고 하는 건, 자, 잠깐만 다시 프론트 Z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이렇게 노말이 법선이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빛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는, 완벽하게 마주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100% 빛을 받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면이 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만 잡고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180을 해서 이렇게 자, 라이트가 지나가게 해볼게요. 지금 상태는 뭐냐면, 자, 여기로 와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상태는 이렇게 노말, 그죠? 페이스 노말 법선이 있는 상태고, 빛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빛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면에 빛이 만나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블랙, 검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빛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 빛이 어느 정도 양을 받는지, 그죠? 지금 각도에 따라서 그 면의 밝기 정보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렌더링을 통해서, 지금 사실 뷰포트도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렌더러를 통해서, 렌더링을 통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0으로 가고요. 자, 저는 V-Ray를 사용하니까, V-Ray 가서, V-Ray 재질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컬러를 1로 놓겠습니다. 자, 1로 놓겠습니다. 밸류를 1로 놓고요. 자, 라이트도 지금 1인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밝기도 1입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가 1이면 여기 밝기 1 상태가 그대로 보여야겠죠. 자, 렌더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키가 잘못 들어가서 여기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화이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야가 멈춰갖고 다시 씬을 세팅해서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세팅이고요. 그래서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가 위에서부터 면에 그 노멀 방향과 마주한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픽셀 인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이네요. 그죠? 빛이 1 밝기로 오고 있고 여기가 1. 그래서 100% 빛을 받아서 1 정보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의 각도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각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아까처럼 제가 90도까지 돌려버릴게요. 마이너스 180을 해서 만나지 않게끔 돌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뷰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이 면에는 라이트가 이 면에는 라이트가 만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블랙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45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마이너스 135 해서 했을 때 값을 보면 0.7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시 한번 노말을 보이게끔 키겠습니다. 페이스 노말을 키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 각도 차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각도 차이, 아까는 서로 마주 봤는데 지금 이만큼 빛이 오는 방향과 페이스 노말 방향의 각도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각도 차이에 만큼에 의해서 요 밝기, 빛이 받는 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자, 그죠? 빛과 그 노말 법선 방향이 지금 90도가 되고 있죠.
네, 90도가 되고 있어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고요. 다시 돌려볼게요. 조금씩 돌리게 되면 점점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으로 놓고요. 이번에는 라이트 자체가 아니라 면을 돌려볼게요. 면. 자, 같습니다. 면을 한 45도로 돌려볼게요. 네, 마이너스 45도 돌렸습니다. 했을 때, 자, 그죠? 자, 볼게요. 아까 그 라이트를 돌렸을 때랑 지금이랑 이 각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면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올려서 보게 되면 그죠? 0.7로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 노멀이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빛을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빛을 받을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더 들어간다면 리플렉션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사각, 반사각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리플렉션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빛에 받는 요 디테일의 양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라는 정보를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 노멀만 이용해가지고는 항상 이 면의 밝기는 동일합니다. 자, 우선 가볼게요. 제가 마우스를 왼쪽을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픽셀 인포를 보시면 어느 면을 가나 1입니다. 자, 우선 라이트를 조금 돌려놓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보시면 어딜 가나 밝기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네 이렇게 원하던 거 그냥 평평한 면일 경우 이렇게 되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트롤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면에서 빛에 받는 밝기 정보가 달라지게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노멀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버텍스 노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버텍스 요 포인트마다의 노멀 정보가 있어서요.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페이스 노멀이 아니라 이 버텍스 노멀을 가지고 우리는 네, 그 빛에 받는 양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자 다시 돌려놓고요. 버텍스 노멀을 이번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면을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 폴리곤에 가서 버텍스 노멀을 켜보겠습니다. 켜게 되면 지금처럼 네 아까 페이스 노멀하고 같은 방향이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끝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여기에 중간에는 사실 그 버텍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하고 여기 방향하고 해서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관에 의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제 요 버텍스 노멀 방향을 제가 한번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메시 디스플레이스에 가서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버텍스 노멀 에디트 툴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요 노멀 방향을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게 되면 지금처럼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노멀 방향이 지금 빛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 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빛을 받지 않게 되죠. 자 지금 우선은 조금 더 제가 이렇게만 돌려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보시면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있어요. 면에서. 자 그리고 픽셀 인포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쪽 1이죠. 자 점점 가게 되면 수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면 자체의 밖에가 다 동일했는데 제가 이 버텍스 노멀을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네, 그 보관 방식에 의해서 밝기 정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자 우선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라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만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라운드 지는 형식으로 네, 노말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면마다 다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라이트와 노말 방향이 90도가 되게 되면 그죠? 라이트와 네, 노말 방향이 90도가 되면 빛을 안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블랙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크로 지금 쉐이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때 실제 오브젝트는 이렇게 평평한 상태이지만 실제 쉐이딩 단계 렌더링을 통해서 여기에 빛을 받는 양을 조절할 때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버텍스 노말을 활용해서 네,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아이를 선택을 해서 네, 자, set to pace라고 되어 있는데 저 set to pace는 뭐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죠? 자, 요거를 살짝만 옆으로 해볼게요. 네, set to pace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가운데는 지금 페이스 노말이죠. 이 페이스 노말에 여기 버텍스 노말을 모두 다 일치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선택을 하고 set to pace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조금 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플랜으로 하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면을 지우고요. 자, 이번엔 폴리곤 가서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면을 좀 지워서 90도가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가 됐고요. 자, 들어와서 라이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게 되면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쪽 면은 지금 빛을 받지 않게 되니까 네, 완전 블랙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 자, 그리고 잘 보시는 것처럼 자, 뷰포트에서 보이는 건 항상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버텍스 노말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로 가서 자, 폴리곤에서 버텍스 노말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버텍스 노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버텍스 노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선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버텍스 페이스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네, 이 버텍스 노말들은 이 페이스에 할당이 되어 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서로 보시게 되면 이 면은 네,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90도 받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게끔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하드하고 소프트 엣지 여기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지금 하드 엣지는 지금처럼 90도 꺾이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 소프트 엣지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소프트 엣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와서 소프트 엣지를 클릭을 해볼게요. 했더니 그죠? 지금 여기 렌더링 되는데 여기 지금 없어졌어요. 각지는 현상이 없어지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노말을 봤더니 네, 버텍스 노말이 지금 이렇게 보관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 상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끊어지는 이 현상이 없어졌어요. 자,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자, 버텍스 페이스로 볼게요. 그죠? 방향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되면서 네,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땐 90도이지만 네, 쉐이딩 단계에서 봤을 땐 여긴 부드럽게 지금 엣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자, 카피를 해서 옆으로 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네, 엣지를 선택을 하고 베벨을 줄 거예요. 베벨 엣지를 주고 자, 프랙션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죠? 세그먼트를 올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소프트 엣지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네, 자, 아까 제가 보관이라고 했는데 옆으로 와서 살짝 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중간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네, 버텍스 노말이 표현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계산이 지금 보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3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 우선 제가 왼쪽도 지금 소프트 엣지가 적용이 돼 있어서 네, 부드럽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부드럽게.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드 엣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엣지. 그죠? 자, 하드 엣지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요 버텍스 노멀 방향이 90도, 페이스 노멀 그죠? 여기랑 맞춰서 들어가면서 여기가 지금 끊기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네, 중간에 정보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트를 돌려서 조금 더 그 차이를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 가볼게요. 자, 그죠?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보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면은 지금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저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면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자, 여기 가서 세그먼트를 제가 한 150까지 해볼게요. 50까지 했더니 네, 많이 완화가 됐죠. 많이 완화가 됐죠. 하지만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 여전히 네,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면을 진짜 무수히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데이터가 무거워지게 되죠. 무거워지게 되죠. 자, 3D에서 데이터가 무겁다는 건 나중에 렌더링이든 작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세그먼트를 12 정도로 넣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는 부드럽게 표현해주기 위한 네, 방법이 바로 그 소프트 엣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 개를 하드 엣지로 놓고요. 해볼게요. 자, 하드 엣지로 놓은 상태에서 그죠? 하드 엣지 둘 다 지금 하드 엣지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소프트 엣지 그죠? 여기에서 소프트 엣지 그죠?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모델링 데이터는 지금 면은 두 개이지만 이 두 개를 부드럽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건 렌더링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의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D에 데이터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네, 부드럽게 보여주는 것만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려와 보시면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네요. 소프트 하드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잠깐만 우선 두 개를 하드 엣지로 바꾸고 한번 살펴볼게요. 열어보시면 여기 자,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지금 0도로 되어 있네요. 자, 우선 0도에서 자, 디폴트로 30으로 한번 바꾼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왼쪽은 지금 네, 소프트 엣지가 적용이 되는데 뒤쪽은 지금 렌더된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네, 하드 엣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이유가 자, 소프트 엣지를 적용을 할 때 각도가 얼마까지 적용이 된 상태 그죠? 여긴 지금 90도 꺾여 있죠? 여기 애들은 지금 살짝 미묘하게 각도가 네, 30도보다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까지만 소프트 엣지를 적용하라고 해서 그 각도에 의해서 네, 소프트를 적용할지 하드를 적용할지 그걸 판단을 해준다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살펴볼게요. 자, 얘를 빼고요. 자, 요거 컨트롤 D 하고 옆으로 뺄게요. 자, 살짝만 베벨을 줘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또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베벨을 주겠습니다. 주고요. 옵션을 좀 조절을 해서 네, 요렇게 살짝 네,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네, 엣지를 선택하고요. 베벨을 주고요. 똑같이 옵션을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자, 아까 보여드린 원래대로라면 여기 세그먼트를 이렇게 추가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최대한 면을 줄이고 싶어. 특히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네, 그래서 오른쪽처럼 모델링만 해놓고 자, 렌더링 걸 때 이쪽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어. 네, 그죠? 그걸 한번 간단하게 네,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드 서페이스 그 뭐 로버트나 메카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면은 부드럽게 표현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여기는 칼지게 빛에 받고 안 받고에서 딱 떨어지게 네,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서 소프트 엣지를 자, 적용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네, 나는 원래 이 면은
자, 칼지게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자, 픽셀 인포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지. 네, 보시게 되면 그죠?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있죠. 그라데이션.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평평한 면 같은 경우 그라데이션이 생기면 안 되겠죠. 같은 밝기의 값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토 모드의 그 소프트 엣지를 안 하고 제가 수동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다시 한번 set to pace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컨트롤하기 쉽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버텍스 페이스를 선택을 할게요. 그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면은 네,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둘게요. 자, 여기 이 부분, 요 베벨이 들어간 요 부분만 제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버텍스 노멀 에디트 툴을 클릭하시고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두 개를 선택하고 로테이션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네, 이렇게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줄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들어가는 요것들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 동일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하게 잘리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그죠? 자, 조금 라이트를 돌려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가서 돌리게 되면 자, 그죠? 부드럽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관. 자, 넘어가게 되면 지금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딱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네, 뭐 눈대중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만 딱 매치를 해주게 되면 네, 동일하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Set Vertex Normal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고 Y축, 그죠? Y 방향으로 제가 1을 놓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Apply 하게 되면 자, 그죠? 자, 방향이 같아졌습니다.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렌더된 결과를 봐도 여기도 지금 부드럽게 직선으로 오다가 네, 스무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도 똑같이 한번 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번엔 또 운이 좋게 그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Z네요. 마이너스 Z. 자, 한번 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놓고요. 마이너스 1을 놓고요.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네. 자, 왼쪽에 면을 많이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부드럽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드럽게 표현된다는 걸 제가 픽셀 인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네, 지금 그라데이션에서 부드럽게 수치가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 클로즈업 상에선 당연히 이렇게 하드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먼 상태에선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소프트 엣지, 하드 엣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어요. 네, 실제로 모델링을 항상 면을 많이 정보를 추가를 해서 하게 되면 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럴싸한 정도의 면만 추가를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용도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 버텍스 노멀을 보고 계신데 네, 여기 옵션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락하고 언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옐로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건 락 상태입니다. 락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움직여 볼게요. 하게 되면 네, 움직이면 그죠? 자, 움직여 볼게요. 네, 그죠? 자, 면이 바뀌어도 지금 버텍스 노멀 아까 설정되어 있던 그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락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시 가서 이쪽에 와서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언락 노멀을 해볼게요. 여기도 지금 언락 노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언락 노멀 상태로 해서 소프트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페이스를 선택하고 움직여 볼게요. 자,
언락 노멀 하게 되면 네, 마야가 자체적으로 페이스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네, 요 방향을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락 노멀, 마야한테 그냥 맡겨서 작동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네, 페이스가 움직일 때도 락 노멀 상태가 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어 하게 되면 락 노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관련된 옵션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프트 엣지, 하드 엣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 사실 요즘 이제 노멀 맵을 정말 많이 쓰죠. 서브스턴스 페인터 뭐 또는 지브러시, 마리, 기타 등등 노멀 맵을 베이킹하거나 또는 노멀 맵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데, 자, 이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 상태에 따라서 노멀 맵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많이 겪는 네, 문제인데,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까지 보면서 최종적으로 네, 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 지우고요. 렌더링도 멈추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스피어와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만 해볼게요. 노멀 맵을 베이킹하는 기능이 마야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죠? 스피어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요거 이제 소프트 엣지 상태죠? 다시 가서 자, 하드 엣지로 바꿔볼까요? 하드 엣지,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면을 많이 추가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렌더링 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 탭으로 이동을 해서 자,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트랜스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스피어를 애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오브젝트를 자, 큐브, 그죠? 해서 애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노멀 돼 있죠? 요거 노멀을 클릭을 해서 한번 베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엣지 상태에서 베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베이크 했습니다. 자, 베이킹을 했고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네,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번엔 자, 하드 엣지로 해서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소프트를 지워서 그냥 노멀 하든 할게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스피어에 하든을 적용을 할게요. 하든, 자, 모델링 가서 디스플레이 가서 하든 엣지로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베이킹을 해 볼게요. 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하든 자체가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그죠? 페이스 자체의 하드, 한 상태로 지금, 네, 실제로 노멀 맵이 베이킹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엣지냐, 소프트 엣지냐에 따라서 그 기준 되는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엣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멀 맵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추출을 했는데, 이렇게 보기 싫게끔 자, 엣지들이 보이게 돼요. 그건 하드 엣지 상태로 네, 노멀 맵을 베이킹 했기 때문입니다. 노멀 맵 베이킹 할 때 옵션이 있으면 네, 기준이 되는 로우 폴 상태를 소프트으로 바꿔주시거나 그런 옵션이 없으면 지금처럼 네, 툴에서 자, 여기서 소프트으로 바꾼 상태에서 네, 노멀 맵을 추출하셔도 되겠죠. 자,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종종 네, 이런 걸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뭐 약간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러프하게 전체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겠지만 저도 사실은 개발자는 아니지만 네, 게임 개발을 했었던 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